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상, 라이트센 직선의 방정식 할 차례고요. 페이지 168쪽 가볼게요. 페이지 168쪽. 오늘 배울 게 직선인데, 우리가 직선을 배우면 일단 가장 먼저는 표현법을 배울 거야. 표현법. 총 3가지를 배웁니다. 기본은 어디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기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 만약 기울기를 2라고 하면 y는 뭐 2x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꼴의 특징은 뭘까? 기본꼴의 특징은 무조건 몇 컴마 며칠을 지난다? 0,0을 지난다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준형을 공부할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조금 잊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알겠지?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그럼 요것도 기울기가 2죠. 요것도 기울기가 2죠. 그럼 얘가 한 요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흰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을 비교해 볼게. 기울기는 2야. 그럼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0,0이죠. 얘는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A, B죠. 그럼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2이면서 A, B를 지나가는 직선을 Y는 2X라는 기본꼴의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Y는 2 가로 열고 X-A 플러스 B의 형태로 쓸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얘를 Y는 2X-2A 플러스 B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 표준형으로 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4고요. 2,3을 지납니다. 라고 했어. 어떻게 만들어? Y는 4X의 기본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 Y축의 방향으로 얼마? 3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그러면 만들 때 Y는 4 가로 열고 X-2 플러스 3 해서 4X 빼기 8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어. Y가 mx-4m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어. 근데 얘가 뭐 선분 A라는 점 1,4 B라는 점 2,7을 선분 AB를 무조건 지난다. 그러면은 선분 AB니까 1,4 너 직선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가서 자습해도 되고 자습해. AB도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2,7이니까 이렇게 지나가 있죠. 우리가 구하는 건 M이잖아. 이 M이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야. 그럼 X-4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 그럼 얘가 무조건 몇 컴마 며칠 지나는 거야? 무조건 4,3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무조건 4,3을 지나는 4,3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엄청 편해. 근데 이렇게 연습을 안 하고 보잖아. 그건 좀 복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꼴에서 표준형으로 갈 때 평행이동 개념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죠? 중학교 때는 뭐 y는 뭐 4x 플러스 n 얘가 2,3을 지난다. 3은 8 플러스 n 뭐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뭐 ax 플러스 d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쓴 한쪽으로 더 몰아 쓴 거죠. 그럼 일반형으로 직선이 나오잖아.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100의 90%는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만 알면 돼. 그리고 직선은 두 가지 성분을 구하면 해결할 수 있어.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기울기를 지운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서 푸는 유형이 있을 거고 지나는 점을 지운 다음에 요걸 구해서 문제를 푸는 두 가지 형태가 기본 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직선에 대해서 형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 A가 의미하는 게 X절편이죠. B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고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특수한 형태를 쓰고 시작하면 되거든. 근데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리고 다 아는 거지만 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고 쓰는 게 수학적 기호인데 이게 D에서 왔어. 여러분들이 이 D를 잘 보면 삼각형으로 보입니까? 보이래.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럼 이 D가 변화값, 차이값, 영어로 뭐예요? 차이. 거기서 나온 D야. 오케이? 그래서 X의 차이값 분의 Y의 차이값.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 괜찮아요? 별건 아닌데. 삼각형을 왜 델타라고 읽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가끔 나와서. 자, 페이지 172쪽 문제로 확인해 볼게. 페이지 172쪽. 자, 문제 번호 1253번 가볼게요. 자, 두 점 1,7가 5,-9를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자, 중점은 편하게 생각하면 평균이야. 그럼 x 값의 평균이 얼마야? 3. y 값의 평균이 얼마? 그럼 중점이니까 3,-1을 지나고 지나는 점 알려줬어. 기울기가 얼마래? 그럼 y는 4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다. y는 4, 가로 열고 x-3 플러스 빼기 1이라고 써서 4x-4, 3, 12, 1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4x 빼기 1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하나 더 1256번 가볼게. 점 루트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래? 60도래. 자, 이 60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웠어요?
이 직선이 이렇게 가 있대. 예쁘게 그릴까? 요게 이렇게 x축이야. 근데 어떤 직선이 3, 마이너스 루트 거꾸로 이렇게. 아 몰라 대충 해. 루트 3,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지나.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래. 지금 우리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분을 구하라고 한다고 했어.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 근데 이 문제 구성상 지나는 점을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돼. 네, 기울기의 정의가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여기서 그냥 이 60도가 힌트잖아. 그럼 그냥 아무 데서나 x축으로 그어. 그래요? 기울기는 어떤 특정한 두 점을 가져와도 모두 다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내가 요 점하고 요 점을 가져왔다고 치는 거야. 얼마인지 중요하진 않아. 그래? 그럼 기울기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삼각비에서 탄젠트 값과 늘 동일합니다. 어차피 기울기라는 건 비율 값이잖아. 어디를 찍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4분의 2나 2분의 1이나 8분의 4나 다 같잖아. 결국은 다 비율 값이니까. 그래서 어떤 점을 가져오더라도 똑같아. 그래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기울기를 탄젠트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배경지식 탄젠트 60. 아 얘들아. 40원 하는데 아. 한번 몰라요. 와우. 3분이 아니지? 조용히 해. 창피하다 얘들아. 자, 여기 60도야. 그 특수비가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러면은 탄젠트는 사인을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외웠어. 그리고 코사인의 C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60도 특수각이 몇 대 몇 대 몇? 1 보라고 눈에 있잖아. 1대 2대 루트 3. 그럼 얘를 눕혔어. 여기가 너무 몇 도겠어? 30도겠지? 얘를 그릴 수 있겠어? 눕힌 거니까. 45도는 편하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60도가 나올지 30도가 나올지 45도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지. 탄젠트만 외우면 좀 이상하잖아. 어차피 이거는 그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외울 거니까. 그래요? 써놔. 또 언제 쓸 거야? 또 안 찾아볼 거잖아. 중3 교재. 집에 중3 거 없잖아. 응. 너도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려놔. 두 개는 외웠으니까. 아, 뭐 그림 3개 그리는데 뭘? 그림 3개 그려. 60도, 30도, 두 개만 외웠 45도. 두 개만 외웠 두 개만 그리든 세 개만 그리든. 자, 그러면 탄젠트 60이 얼마야? 완전히 60이요? 루트 3.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루트 3이야. 오케이? 그래서 y는 루트 3x를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y는 루트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3. 그래서 루트 3x 빼기 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257번 A라는 이 한 점이 1,4고 한 점이 마이너스 2,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A,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어떤 직선이 1,4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난대. 그럼 직선은
두 가지 성분을 알면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기울기랑 점. 근데 점은 있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기울기는 그 어떤 두 개의 점만 땡겨오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기울기가 x의 변화값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외울 땐 x2-x1분의 y2-y1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4. 괜찮습니까? x2-x1분의 y2-y1.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해서 2야. 근데 x2-x1분의 y2-y1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기울기가 2다. 그러면 y는 2, x-1 플러스 4. 요 점을 가져왔다고 치면 되겠죠? 얘가 몇 컴마 며칠 지나? a 컴마 마이너스 6을 지난다.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괜찮아? 괜찮지? 편하지? 응. 아직은 편하지? 일단 직선을 만드는 거는 마스터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빠져나갈 때 고민하진 않을 거 아니야. 직선도 못 만들면 이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못 풀잖아. 직선까지 만들고 가야지. 그래서 두 점을 알려줬을 때에도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3번에다가 유형 3번 페이지 문제 번호 100에 1261번. 번호가 이제 네 자리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두 개만 부를게. 알겠죠? 번호가 네 자리니까 이제 1200 계속 말하니까 좀 괜찮다. 자,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4래. 그럼 얘는 3 이런 직선이죠. 그래요? 근데 이 절편도 어쨌든 점이죠. 그럼 얘는 3,0이라는 얘기고 얘는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3 4 누가 봐도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서 0,4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장난을 쳐볼게. 얘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3분의 4x 플러스 y는 4라고 써있죠. 요 꼬리를 1로 만들어. 요 꼬리를. 그러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돼. 그럼 이렇게 늘 해봤더니 이 자리에 있는 숫자가 x절편과 늘 똑같아. 이 자리에 있는 숫자가 y절편과 늘 똑같아. 그래서 얘를 스페셜한 케이스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형태다. 잘 안 쓰여. 왜? 그냥 두 점을 알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 문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양변 12로 곱해도 돼. 뭐 4로 곱해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표준형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할 거니까 특수한 형태로 나왔다고 해도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써도는 상관은 없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유형 3번은 뭐 알아두면 좋은데 모른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알겠죠? 그래도 알고는 있자. 알겠지? 모양을.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오잖아. y절편을 구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 y절편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그냥. 5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알아두면 좋긴 해. 알겠지? 그래요.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볼게. 유형 4번 문제 번호 1264번. 세 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A라는 점 마이너스 2,4, B라는 점 K,7, C라는 점 2,6이 한 직선에 있습니다. 자, 한 직선에 있대. 점 세 개가. 자, 한 직선에 있습니다에다 밑줄 치고 한 직선에 있습니다라고 밑줄 치고 걔를 이제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같다라고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기울기가 같다. 한 직선에 있다. 그럼 뭐가 같아야 한다고? 기울기가 같다. 그럼 AC로 기울기를 구한 거나 BC로 기울기를 구한 거나 AB로 기울기를 구한 거나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AC로 기울기를 구하면 2 플러스 2분의 6 빼기 K, BC로 기울기를 구하면 2 빼기 K분의 6 마이너스 7, AB로 기울기를 구하면 2 플러스 2분의 6 빼기 K. 이 녀석이 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뭐 당연히 요렇게 크로스를 시켜보자. 그러면은 6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질문이? K값 정리를 해볼게. K제곱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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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K 플러스 12.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되나? 4, 4? 아, 완전 제곱식이구나. 미안해. 얼마? 4라고 등장을 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66번의 별표. 이 삼각형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알겠지?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데 어떻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 얘기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뭐 겹쳐 있거나 아니면 동일선상에 있거나. 근데 겹쳐 있는 건 사실 상항에서는 배제시켜 놨잖아. 포인트가. 그래서 A,1 마이너스 1,7 3, A-6 이렇게 시켜서 똑같이 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풀이 넘어갈게. 어차피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갈 거니까. 67번 가볼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할 때 L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 B, C라고 부르자. 보기 편하게. 그럼 이쪽이 마사, 1이고 얘가 5, 8이고 얘가 6, 마이너스 1인데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대.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대. 근데 생각을 해보면 S1과 S2에서 해당되는 녀석의 높이 개념이 어때야 돼요? 같죠? 그럼 넓이를 결정하는 성분이 밑변이겠죠? 근데 2등분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어디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중점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C랑 A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중점은 평균 개념이니까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최종 질문.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완벽한 두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직접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있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편하니까 y는 2x 빼기 2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쉬워? 어렵다고 말을 못하겠지?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도 어려운 게 없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69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을 2등분하다 되게 편해. 직사각형을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 대각선의 교점, 즉 중점을 치고 들어가면 돼. 그럼 어떻게 잘라 들어가도 넓이가 다 2등분 됩니다. 어떻게 잘라 들어가도 다 넓이가 2등분 돼. 확인됐어? 자, 그러면 이 중점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에서 중점을 일단 구해야 되잖아. 중점을 구하면 여기가 1, 1이고 여기가 5고 4니까 1하고 5의 중간값이니까 얼마? 3. 중간값이니까 얼마? 누가 2.5라고 부르냐? 고등학생이 2분의 5라고 부르지. 아, 2.5. 네, 2분의 5라고 합시다. 네. 얘가 어딘가에 있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기본이라고 불렀죠. 기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6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6분의 5 x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요. 할만해. 네. 1270번 해봐. 1270번. 자, 이게 잘 봐. 지저분한 짜투리로 돼 보이는 게 뭐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넓이를 따로 구할 수 있어? 있어. 얼마? 4. 2는 4. 요 넓이가 4야. 그래? 근데 위쪽에서 그럼 4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왜? 그러면 요 네모가 보이죠? 요 네모의 넓이만 노란색이 나눠가지면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 사각형의 어디를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점을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요 길이가 1이야. 그럼 요 길이도 1이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요. 가로 세로를 볼게. 요 길이가 지금 4죠. 여기가 1이어야 되잖아. 이해돼? 아, 그러면은 최종 높이가 6이잖아. 6인데 한 칸 한 칸 내려왔으니까 요 높이는 얼마야? 4가 되겠죠. 여기 x값 얼마야? 여기는 4,4네. 요거 한 칸 올라간 거 눈에 써 있죠, 거기에. 여기를 몇 컴마 몇으로 잡을 거야? 0,1이라고 잡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0,1과 4,4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요 넓이가 4니까 4를 떼어버리면 요 사각형에서 반만 가중한 거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와. 왜? 1분 전에 못 풀었어.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렵지 않아.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이 유형은 팍 박혀 있어. 희한하게 이거를 한 번에 맞히는 애는 없거든. 근데 한 번만 보잖아. 그 다음에 틀리는 애는 없어. 좀 이게 좀 강렬한가 봐. 좀 강렬하냐? 지금 이렇게 막 머리 흔들어 봐. 떠오르지 갑자기 그래도. 어떻게 하냐? 뭐 좌표값만 딱딱딱 찍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가끔 나와. 선생님들도 알아. 이걸 내면 애들이 얼추 다 맞춘다는 걸.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쪽 파티 낼 게 많아서 얘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옛날엔 잘 나왔어.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 자, 유형 6번의 별표. 어렵진 않아. 가끔 나와. 나오면 10초 만에 풀어야 돼. 1271번. AB가 음수, BC가 0이 되는 AX 플러스 BY 빼기 C는 0. 우리가 일반형으로 놓으면 잘 못 풀어.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다. AB가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다른 부호. 기울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됐어? 이런 섞는 거야. 기울기는 플러스야. B 곱하기 C가 0이래. 그럼 C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겠지. 그 이쪽이 있어, 없어? 없어. 요렇게 그리는 거. 어렵진 않아. 근데 왜 이게 정답률 100%가 아닌 이유는 뭐겠어? 헷갈려서. 빨리 풀다가 뿔만 헷갈려서. 그거밖에 더 있겠니?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가? 1, 3만 지나간다. 괜찮습니까?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72번. 하품하지 마! 아니, 해도 돼. 당연히 이렇게 놓고 푸는 애들도 있긴 해. 하지만 우리는 일일이 다 할 거야. 왜? 이거 하는데 5초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요? 자, A랑 C가 다른 부호래. B랑 C가 같은 부호래. 그럼 A랑 B는 다른 부호겠다. 당연한 얘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기울기가 플러스야. 절편은 마이너스.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괜찮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답은 3번이겠죠. 나오길 기도해. 나오길 기도해. 자, 문제 번호 1274번. 1274번 놓고 살짝 앞에를 봐요. 중요해. 별표 쳐. 자주 나오고 헷갈리고 중요하고 다 돼.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 8번에 뭐라고 써 있어? 지나는 직선 활용. 유형 9번 가봐. 뭐라고 써 있어? 이 세 개가 다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가 있어. 이렇게 돼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른 직선이라는 소리겠지. 그럼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만들어 볼게. 오케이? 근데 이 직선은 이 빨간색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 표기법상 직선이니까.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 얘가 될지 그 어떤 게 될지 모르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직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문제를 빠르게 써볼게. 문제를. k 플러스 1 x 플러스 3k 빼기 2 y 빼기 6k 플러스 4는 0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k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인데 왜 k가 0이야? k 항등식. 그래서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나눴다야. 근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K가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무조건 이 점 하나는 지날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를 항등식의 개념으로 봐도 풀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형태는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속간에서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어떤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x-2y 마이너스 4 x 플러스 3y 6 빼면 위에 걸 뺄 거야. 그래서 무조건 몇 컴마면 0,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근데 이게 말장난이 들어가. 여기서.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특정한 직선을 잡으세요.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두 번째 직선은 0이다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질문을 바꿨어. 질문을 바꿨어. L1 더하기 K, L2는 0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직선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 모양이 똑같죠? 그럼 100%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1%로 틀려. 그게 뭐냐면 위에 거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그냥 해석상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점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요? 이 얘기는, 이 두 번째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수한 L2를 만들 수는 없어.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L1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순수한 L2는 만들 수 없어.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 직선이 갈 수 없는 점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게 이 직선이 갈 수 없는 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점인데 어떤 점이든 나는 다 지나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지 말라 그러지? 무조건 지나는 점은 알겠어. 절대로 가지 못하는 점이 뭐지? 요 안에 숨어 있는 점은 못 만들어. 이해돼? 너 돼? 여기 이 직선에만 있는 점, 요 점은 못 만들어낸다고. 왜? L2를 갈 수는 없어.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내는데 얘는 못 만들어내니까. 요 점은 체크할 수 없지. 객관식에서 요렇게 있는 점은 못 지나간다. 라고 써야지. 알아들었어? 말장난 같죠? 식은 똑같아. 근데 물어볼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물어보면 이 식을 쓰면 돼. 그러면 뭐 여기를 풀면 돼. 근데 이렇게 대놓고 써 있어. 시작 땅 하고 써 있어. 그럼 얘는 딱 한 가지 못 만들어내? 순수한 L2는 만들어낼 수 없다. 문제를 그렇게 냅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못 풀죠. 이해돼요?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무슨 학교였더라? 우성고였나? 우성고에서 한 7, 8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어. 꽤 정답률이 낮았어. 왜냐면은 생각이 다 될 수 있거든. 왜 안 되는지. 문제가 엄청 쉬운 것처럼 뻔히 아는 유형인데 정답률 그 문제를 캐치를 못 해가지고 조금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성이었는지 모락이었는지 저쪽 의왕 쪽 학교였는데 그래서 요 유형 문제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유형 9번으로 바로 가볼게. 1280번 가봐. 1280번. 두 직선의 교점 3x 빼기 2y 플러스 7은 0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2x-y 플러스 1 더하기 k 가로 3x-2y 플러스 7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몇 컴마 며칠 지난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5를 지나간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착 k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y는 x 플러스 6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뻔한 얘기죠. 그럼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 형태 배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L1 더하기 KL2는 0. 첫 번째 직선. 그럼 L2는 뭐겠어? 두 번째 직선. 그 똑같은 게 원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L1 더하기 K L2는 0.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C1 더하기 K C2는 0. 형태가 똑같죠. 원 가서 또 해줄게. 아니 이 모양만 제대로 외우면 돼. 잘 봐. 직선 L1 더하기 K L2는 0. 원 C1 더하기 K C2는 0. 잘 봐. 직선이면 직선을 만들어냈어. 원으로 원을 만들면 모양이 똑같아.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죠.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 다운시킨 거지. 그래요? 그럼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에서 x제곱 y제곱 C2에서 x제곱 y제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특별하게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땐 직선으로 빠진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라고 쓰면 C1 더하기 K C2는 0이라고 써. 근데 걔가 원이요 라고 하면 걔 이거야. 근데 직선이요 라고 하면 K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왜? X제곱 Y제곱이 서로서로 지워지니까. 알겠죠?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점이겠죠. 얘가 이렇게 큰 걸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더 큰 걸 수도 있고. 응? 봤겠죠? 지난 겨울에. 함께 했잖아. 근데 아마 다시 볼 때도 야구 함께 했잖아. 지금 기억을 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갈까요? 지금 기억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잖아? 그때 공부를 안 하겠지. 시간적 교육 아는 거라고 너 자신을 속여서. 열심히 한다고 치면 올라가. 그러면은 지금 기억을 가지고 6개월 후에 너를 바라봐. 그 6개월 후에 너는 똑똑해져 있겠네. 맞습니까? 지금 기억을 가지고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네가 똑똑한 거잖아. 방금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지금 기억을 가지고 6개월 후로 가. 6개월 후에 너는 똑똑해져 있겠지. 그런 거야. 그 소리는 뭐야?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소리야. 아직 1학년 1학기 안 끝났잖아.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총 10번의 중간고사가 있어. 10번의 정기고사가 있어. 근데 지금 한 번 끝난 거야. 9번이라는 기회가 더 주어졌다고. 한 번 봤는데 끝! 몰라! 안 해! 그리고 9번을 날린다는 생각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쵸? 내가 말하는데 3번 정도는 완전히 말아먹어도 복구할 수 있어. 10번 중에서 3번은 진짜 와, 이 정도로 못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못 봐도 돼. 나머지 7번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등급은 얼마 같아? 3. 근데 네가 말해 5, 6을 받았어. 근데 다시 나머지 7번을 다 3이나 2로 받으면 돼. 좀 껴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연속으로 3번을 망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연속으로 3번을 망치면 나머지 7번을 버려. 니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나 봐. 사실 괜찮거든? 근데 이게 잘 보고 못 보고 잘 보고 못 보고 잘 보고 못 보고 잘 봐. 막 왔다 갔다 거려. 그럼 왜 멘탈이 깨졌다 복귀했다 해가지고 그냥 바스라지진 않았어. 근데 이게 팍팍팍 3번을 내리 못 보면 이게 아예 가루가 돼서 없어져. 그러니까 떠댕겨 그냥. 학교를 떠댕이다가 학교 안 가도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해. 검정고시 볼까? 막 이런 얘기해. 검정고시는 1년 쉬어야 되니까 지금 받기 기회가 없어요. 1학년 때 학교를 휴학하고 2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서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해. 내리 3번을 망치면. 자퇴하면 그 해는 검정고시를 못 봐. 그럼 1년 후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지. 검정고시를 보잖아. 그럼 또 그 해는 수능을 못 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를 봐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 자퇴해야지 2학년 때 검정고시 보고 3학년 때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야.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재수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근데 검정고시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하면 수능을 봐야 해. 수능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야지만 그 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검정고시를 못 보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볼 수가 없죠. 오, 넌 뭐 중졸로 인생을 살래? 그렇긴 한데 그러면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장을 얻었는데 네. 수능을 안 보면 그래도 넌 그냥 고졸이죠. 오, 아, 가로 열고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가로 닫고. 와,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으니까. 검정고시라는 거는 네가 고등학교 수준의 성취도를 인정해 준 것뿐이야. 졸업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래도 그게 거의 졸업장과 동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동안고를 당에다가 중퇴된다. 자퇴를 했어. 퇴학을 당하거나 어쨌든. 그럼 동안고등학교 졸업장은 못 받지. 근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자격증은 받을 수 있는 거지. 검정고시는 자격증이야. 고등학교에서 안 됐으니까 좀 그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퇴학을 당하든 자퇴를 하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중졸이죠. 중졸이죠. 뭐가 복잡해? 그게 아니라 그거 이제 그 자퇴하고 나면 되게 어지러워. 자퇴를 안 하면 돼. 저 자퇴하는 거 되게 아니야. 자퇴를 하지 마. 초절이. 이게 중요한 건 자퇴라는 건 정말 뜻이 있을 때 하는 거야. 뜻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고등학교 3년의 커리큘럼과 나의 평생의 인생과 견주어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몇몇 안 되는 예체능 계열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긴 해.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평범한 99.9%의 인생은 너 고등학교 좀 사회생활 정도는 할 수 있으려면 집에서 인터넷하는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따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학교 갔다 오고 학교만 갔다 와도 졸업장 주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다다음부터는 학교 갔다 오면 졸업장 안 준대. 특정 성취도 이상의 점수가 나와줘야 된대. 아 그거 알아요. 고교 학점제잖아 그게. 이름이 뭔데? 괜찮겠어? 지금이 최고야. 지금은 학교만 가기만 하면 돼. 학교 가가지고 내일이 잠을 자더라도 출석 일수만 교실에서만 있으면 돼. 교실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교실 밖에 있으면 인정이 안 돼. 아 그래? 교실 안에는 있어야 돼. 25년도. 너희들은 그러니까 개념 상관이 없어. 네, 네. 요거 문제 중요해. 유형 10번의 별표 더 중요해. 유형 10번은 빈도수야. 어려워서 별표 치라는 게 아니라 나와서 별표 치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면 풀고 모르면 틀려.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야. 직선 두 개가 있죠. 근데 얘가 일치한대. 얘가 평행한대. 얘가 한 점에서 만난대. 얘가 수직한대. 일치한대. 그럼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럼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절편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평행해야 돼.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절편은 어때야 돼? 살짝 터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야지 평행한 거니까. 자, 한 점에서 만난대. 평행해. 탁 틀어지는 순간 어딘가서 만나겠지. 이 절편의 개념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한 점이란 얘기는 기울기만 틀어지면 어딘가에서 무조건 만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 안 써도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수식하는 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자, 그리고 이번엔 일반형에서
문제가 일반형으로 나오면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 표준으로 바꾸라고 했어. 아, 요거만. 아, 바꾸면 다 되는데 얘는 바꾸기 좀 귀찮잖아. 일치한데. 근데 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틀을 잡아놔야 돼. 틀.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 틀을 잡아놔. 기울기가 같죠? 그럼 기울기를 담당하는 성분이 뭐예요? A랑 B죠. 그럼 A랑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절편이 같죠? 절편을 담당하는 성분이 B랑 C죠. 그럼 B랑 C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틀 잡아놔. 그리고 일치한데 등호. 오케이? 자, 평행한데 괜찮습니까? 평행하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날 땐 이쪽은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얘도 안 썼잖아. 얘도 안 쓰는 거야. 이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기억해. 수직한다의 개념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b분의 a죠. 두 번째 직선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래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수직한 거지. 그럼 표기법상의 이유로 a-는 마이너스 b-라고 읽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여기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꼭 이것도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외워줘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듯이 머릿속에 이겨야 돼. 그리고 얘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표로 그려져야 돼. 지금처럼. 별거 아니잖아. 얘는 당연한 거야. 일치하려면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같고,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고, 한 점에서 만났는데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근데 얘는 잘 안 나와요. 물어볼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직 조건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물론 이걸 다 바꿔서 풀어도 돼. 다 바꿔서 풀면 한 3분 정도 더 걸립니다. 니들은 손이 느리잖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 근데 이걸 매번 바꿔서 풀잖아. 그러면 3분 정도 걸려. 근데 이게 공부할 때 상관이 없지. 시험 볼 땐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틀로 가자고. 그래? 틀 잡고 일치한다, 같다. 평행한다, 같다, 다르다. 한 점에서 난다, 다르다, 끝. 그리고 요거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0이다.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시험에 나와, 외워. 안 외워. 그럼 내가 시험을 마치겠다는 거 틀리겠다는 거야. 틀리겠다는 거잖아. 그래도 되게 억울해. 수학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아니야. 수학은 이해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 아니야. 아니지. 수학은 이해를 동반한 암기 과목이야.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돼. 근데 이 암기라는 단어를 맹목적으로 거부감 느끼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유형 분석, 유형 정리, 유형을 파악했다 등등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자, 유형 분석해요. 이 문제 외워요. 이렇게 들려야 돼. 자, 아까 봤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풀죠? 아, L1 더하기 KL2는 0입니다. 이 식을 넣고 풀면 돼요.
이게 분석한 거예요. 왜? 말했잖아. 이 직선이 허무맹랑하게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직선의 모양을 띠고 있을 거니까 그 형태가 L1 더하기 K L2는 0이다의 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K 값만 적절하게 구해지면 이걸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그건 필요가 없어. 받아들일 때 오케이. 문턱을 넘었으니까. 그럼 이제 뭐만 쓰면 되는 거야? L1 더하기 K L2는 0이다. 이 식이 기억나면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해내야지 푸니까. 이 두 직선의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식인데 이러고 문제를 풀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2425 곱하기 3 계산할 수 있죠. 이거를 원리로 풉니까? 구구 단위를 하는 툴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구구 단위를 배울 땐 그 곱에 대한 개념을 뭉태기 뭐 첫 번째 박스에 사과가 3개 있다. 두 번째 박스에 3개가 3개가 있다. 세 번째 박스에 3개가 3개가 있다. 그럼 총 사과는 몇 개입니까? 9개가 있어요. 이게 곱하기의 개념이다. 3개씩 세 묶음이 있다. 3 곱하기 3이다. 그럼 9개야. 그럼 이제 우리는 3일은 3, 3이 6, 3, 3은 9로 외웠어. 그럼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 곱하기는 그냥 곱하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가.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느껴.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왜 인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5살, 6살 때에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과가 있어. 근데 철수가 오더니 넌 사과를 더 줬어. 그럼 미술은 사과가 몇 개 있게? 2개요. 이게 더하기 개념. 네가 사과가 2개가 있어. 철수가 오더니 사과 하나를 뺏어갔어. 그럼 너한테 몇 개가 있게? 이게 빼기의 개념이라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요즘 그런 고민 합니까? 그냥 빼잖아. 이게 수학이다라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빼잖아. 마찬가지. 분명히 한 번은 이해를 해야 돼. 한 번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해도 안 시키고 그냥 외워. 옛날에 그랬지만 그건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야. 근데 한 번은 외웠어. 오케이? 아니, 한 번 내가 이해를 했어. 이 식이 왜 나오는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잖아. 머릿속에 있어야 갖다 쓰지. 매번 만들어서 쓸 수는 없잖아. 만들지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했어. 그 만들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약간의 암기, 약간의 유형 분석. 는 필요합니다.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 수정하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한번 해봤어. 똑같은 얘기를 했겠지. 야, 이걸 외워줘. 그때가 피타고라스 나왔을 때야. 그 피타고라스 식을 외워야 되잖아. 외워야지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몇 가지 증명법이 있잖아. 증명법을 보여줬어.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어차피 이거야. 이 식이 피타고라스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일단 피타고라스의 식은 쓰고 시작하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다음날 더 나왔어. 선생님 이걸 알려주셔야지. 외우라고. 내가 안 알려준 건 아닌데 다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런 변명을 한 5분 하다가 안 먹힐 것 같아서 예, 알겠다고. 네. 넘어가긴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기억하고 있지만 삼각비는 까먹은. 그땐 분명히 누군가 너희들한테 그 특수비를 죽어라고 외우라고 시켰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건 피타고라스는 하도 많이 쓰는데 그건 별로 안 쓰고. 이제부터 많이 쓸 거야. 피타고라스와 견주어 쓸 거야. 피타고라스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삼각비도 대놓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 수업 때 수학 1에 삼각함수가 있거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땐 그냥 피타고라스랑 삼각비랑 같이 씁니다. 이번 겨울에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내가 슬픈 얘기 해줄까? 여름방학 때 세 과목 나가야 돼. 세 과목. 저 여름방학 써야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 봐봐. 자, 여름방학이잖아.
2학기 때 배우는 수화 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뭐 배워? 수원, 화통. 수원, 화통. 2학년 때 배워. 이걸 한 번 해야 되잖아. 노래문학도 얼마나 좀? 동항고? 동항고는 2학년 때 사이드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겠다. 여기는 쌤 네. 조금 3일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지. 너희들은 2달 동안 주말마다 나와야지. 와 말도 안 돼. 생각을 해봐. 방학이 3일인데 3일 안에 뭘 어떻게 해. 뭐. 너희들은 2달 동안 주말마다 나와야지. 야, 그래봤자 주말마다 나와도 8번밖에 안 돼. 와 끔찍하다. 저 지금 세상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 야, 2달 동안 주말마다 나와도 둘둘둘둘 한 과목을 끝내는데 12번에서 15번이 필요하거든. 2달 내내 주말마다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어. 학교에 따져. 와 진짜 거기 안 가길 잘했다. 내가 뭐 내가 인덕원고 여름방학을 3일만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나도 머리 아파. 인덕원 애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주 빼고 그 다음 주부터 주말 특강 내일 깔아야 돼. 그래서 주말 특강으로 가야 돼. 진짜 인정하네. 평일날에는 못 부르잖아. 학교를 가는데. 그래 안 그래? 학교를 부서주면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새벽반 하자 해서 6시 8시 할 수도 없잖아. 참고로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조금 빡센 학교들 있잖아. 그 여름 특강을 새벽에 하면 되게 좋아해. 새벽에도 그러니까 7시, 9시 막 이렇게 특강해 주잖아. 그럼 되게 좋아해. 저기 다른 과목 하나 더 들을 수 있다고. 스케줄 안 꼬인다고. 하나가 아예 아싸리 빠져주든가 뒤로 밀리든가 해주면은 낮 시간에 활용도가 좀 높다고 좋아합니다. 저기인데 아니 근데 10시 이후엔 안 되고 새벽에 되는 거예요. 새벽엔 돼. 신기하다. 지금 신기하죠? 그래서 4시에 불러도 돼. 어. 그러면 10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우리가 이렇게 10시에 무조건 법적으로 경기도는 10시에는 학원 수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10시 20분에서 30분까지는 오케이야. 수업 정리하고 선생님이 아차해서 시계를 못 봤다 뭐 이런 핑계 대가지고 이렇게 한 10시 30분까지는 이렇게 오케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4시에 불러도 돼. 그러면 그 날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12시. 이 시간엔 없어야 돼. 이 시간에. 2시간 동안만 이제 이 시간엔 없어야 돼. 근데 시작하는 시간은 불러도 되는데 이게 통념상 새벽은 4, 5시잖아. 2, 3시를 새벽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요 과목이 첫날에 겹쳐 들어가는 학교가 가끔 있어. 뭐 과학 탐구 하나랑 수학이랑 겹쳐 들어와. 막 이러면 근데 얘가 첫날이어서 학교가 빨리 안 끝나. 그래서 막 6시에 끝나. 그럼 이제 뭐 수학하면 뭐 탐구는 뭐 아침에 새벽에 하든가 아니면 야, 영어 갔다 와. 내가 아침에 해줄게.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갔다가 4시에 싹 모여. 거기서 내신 대비 3시간 짝 하고 아침 간단하게 맥모닝 먹이고 보내는 거지. 근데 어차피 다 같은 학교니까 그렇게 맥모닝 먹고 택시 태워 보내면 돼. 4명이서 택시 타고 가라 그러면 버스비보다 안 나와. 막 해보고 싶지. 하지만 되게 피곤해. 전혀? 근데 시험 때는 근데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때 밤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험 때 푹 자는 애들은 지금 네 점수 나오겠지. 저 시험 기간 때 푹 자면 네 점수 나오는 거야. 복자지 않는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자, 두 직선 k 플러스 2x 플러스 3i 빼기 4는 0 kx 빼기 y 두 직선이 평행하대. 평행. 지금 일반형으로 나왔죠? 틀만 잡어. 평행하대. 이건 같고 요건 다르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착착 해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요게 A래. 두 번째, 수직할 때 B. 수직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A 더하기 B, B'가 0. 근데 문제에서 베타는 양수입니다. 라고 구했죠. 괜찮습니까? 알면 그냥 이렇게 풀리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자, 하나만 더 읽어볼게. 안 풀고 읽어만 볼게. 1286번 읽어봐. 일반형의 두 직선이 수직이고 AB 빼기 2는 0. 됐습니까? AB가 2. 됐어? 두 번째.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은 평행하대. 그럼 구하면 되겠죠?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해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알면 그렇게 풀리는 거야. 알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아까 점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풀었죠? 일직선상에 있다. 기울기가 같다. 이번엔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대. 그럼 보니까 y는 3x, y는 a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을 분석해 보면 y는 ax의 그래프가 0,2를 무조건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0,2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 평행, 한 점.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돼? 자, 직선 세 개가 못 만드는 건 하나로 들어가면 못 만들어. 그치? 그리고 두 개가 평행해도 못 만들어. 두 개가 평행해도 못 만들지. 그리고 세 개가 다 평행해도 못 만들어.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일치해도 못 만들어. 근데 모양을 보면 일치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빼. 이 두 개가 지금 평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평행하라는 걸로 빼. 평행하거나 한 점을 치고 들어가거나.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평행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교점을 치고 들어가거나. 교점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점 1,3을 치고 들어간다. 얘가 1,3을 치고 들어간다. A가 얼마? 1.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케이스 나눠가지고 되는 형태, 안 되는 형태 잡아가지고. 요 그림이 딱딱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요 그림이. 착착착. 풀이가 탁탁탁. 어려워, 쉬워? 쉽지? 근데 말로는 쉽지? 이게 풀린 헷갈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신 대비처럼 어차피 내신 문제니까 지금 한번 갔다가 내신 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야. 지금 한 바퀴 가는 게 다 내신 딱 포인트 잡는 거잖아. 지금 딱 집어넣으면 내신 때 문제로 확 들어갈 때 편하지. 근데 꼭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 그럼 까먹었대. 뭐? 그럼 계속 쳐다봐. 자, 5,1가 1,4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에 평행하고
그럼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래요? 평행하고 x절편이 8, x절편이 3, x절이 8인 직선. 이 x절이라는 건 8,0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가로 열고 x-8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얘가 일반형의 형태를 띠고 있대. 양변에 마사로 곱해. (6, 4, 24)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쉽지 이것도.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자, 94번 한번 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가 마 3,4 x-3i 플러스 5는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지. h의 좌표값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우리 요 h의 좌표값을 구한대. 그래요? 근데 수선의 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90도야. 그래?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얼마? 마3. 몇 컴마 며칠 지나는 거야? 그럼 이걸로 빨간색 직선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수선의 발은 사실 흰색의 직선과 빨간색의 직선의 교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수선의 발 하면 90도로 떨어지니까 기울기 알고 있고 직선화 시켜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도 90도, 두 직선이 90도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로 마3이라는 걸 찾아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찾아? 교점이요. 교점 구하는 거 스킵할게. 괜찮습니까? 유형 13번의 별표.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한데 이 말 속에서 다 있어. 기울기의 곱이 자, 기울기의 곱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 2등분이니까 어디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중점을 치고 들어가겠다. 직선은 기울기와 점만 구하면 끝난다고 처음에 말했죠. 그러니까 수직 2등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알려준 거야. 자, A라는 점이 3,7이고 자, B라는 점이 마1,1인데 선분 AB를 수직 2등분,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울기부터 갈게. AB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 괜찮아? 자, AB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중점은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1,마3을 지난다. 괜찮아? 그러면 x-1 빼기 3이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얘가 정리를 해보면 곱하기 2를 싹 해볼게. 곱하기 1 하면 7이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빼면 3이라는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겠다. 괜찮지? 어렵지 않지? 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외우고 있습니까? 오우, 좋아. 자, 문제 풀이 시간이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말 많이 씁니다. 맨날 쓰는 것 같아. 기억해야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b. 괜찮아? 이렇게. 근데 얘는 원에서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좋아. 99번 가볼게. 두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5,8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기울기는 마칠 한 점을 지난다. y는 마이너스 7 가로 열고, 그래서 마이너스 7x 빼기 y 플러스 13은 0이다. 괜찮아? 얘랑 5,8이니까 거리는 77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절대값 7로 35. 마이너스 1과 8, 마이너스 8 플러스 13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트 50은 5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8 더하기 13.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30. 괜찮습니까? 절대값 30으로 바뀌니까 바뀌어서 착착 6.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루트 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직선과 점의 수직거리는 3루트 2가 되겠다. 괜찮아요?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얘를 모른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걸 만들어 쓴다는 것도 웃겨. 그치? 어떻게 만드냐고요? 지난 겨울 땐 다 해줬어. 하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없죠. (3번) 마지막 문제예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A, B, C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마3, 4, 얘가 0,2, 얘가 마2, 마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이는 이걸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거야. 두 점을 직선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밑변으로 구해. 오케이?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치?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사선 공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이 가로 열고 심박계 공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볼게. 좌표를 밑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써. 마 3,4, 0,2, 마 2,4. 한 번 더 써줘. 마 3,4. 그리고 이렇게 곱해. 착착착 곱해.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빼기 착착착.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착착 마이너스 얼마냐? 14. 착착 마이너스 8.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2. 근데 여기 절대값이야. 왜? 넓이를 구하라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게 순서에 따라서 뿔마가 조금씩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을 치는 게 편해. 그럼 2분의 1에서 얼마? 1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이거 외우면 편해. 오케이? 그 대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밑변이야. 두 점을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어요? 너 왜 고개를 끄덕여? 방금 배운 건데. 돼? 점과 직선 구할 수 있어요? 네? 원래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 같아. 근데 삼각형의 모든 좌표값을 알고 있잖아. 사선 공식을 이용하면 편하다. 근데 이걸 눈으로 기억해. 착착착 착착착을 빼겠다. 2분의 1 착착착 착착착을 빼겠다. 근데 이게 선생님 어느 걸 앞에 쓰고 뒤에 쓰고 필요 없어. 어차피 절대값으로 빠지면 돼. 무조건 양수로만 뱉어낼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는데 매번 그걸 고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쓰면 돼. 그러면 그 만약에 그 마이너스 3,4 자리에 0,2가 들어오고 그럼 얘가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0,2가 한번 없어지겠지. 그렇게 똑같어. 네. 해볼까? 이렇게 만들면 0,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6, 빼기,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면 더하기 12, 이렇게 만들면 0, 마이너스 14. 네, 괜찮죠?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착착착착착만 기억해가지고 요걸 가끔 빼먹는 애들이 고2 때 가끔 나와. 왜? 아, 옛날에 이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건 나는 쓸 거면 공식이잖아. 이걸 갖다 쓸 거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식으로 풀 거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제 수능 보기 전 그럴 때는 그게 아리까리 하잖아. 알겠죠? 네. 서술형?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은 서술형 잘 안 냅니다. 이런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 선생님들도 알아. 이 문제를 할 때 자기도 사선 공식으로 풀거든. 근데 그거를 뭐 강조했다면 모르지. 수업 시간에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줌에 있어서 강조해줬다. 뭐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죠. 뒤에 두 문제가 더 있었네. 이건 스킵. 아니야 이건 해야 돼. 자취는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은 유형 17번 빼고 다 풀어와. 유형 17번은 내가 다시 해줘야 되니까. 예전에 자취할 때도 이랬어. 자취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취 빼고 이거 유형 16번까지는 풀어와라.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C 단계 아니야. 이거 그냥 나와 있는 리뷰야. 어떤 건지 알지? 여기서 자취의 방정식 앞으로 풀어요. 네. 자취 다 풀어. 이 자취 없어 여기에. 네, 없어. 다 풀어. 그러니까 딱 유형 7번 네 문제만 빼고 다 풀어와. 알겠죠? 여기까지라도 개꿀이었지요. 그러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임 때 가가지고 테스트 잘 봐요.